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8월 1주차 경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휴장기에 접어들면서 부산, 제주, 올교차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8월 6일 일요일은 부산에서만 15개의 경주가 치러지고 있죠. 아무래도 부산의 날이기만큼 조찬훈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저번 주에 휴식기를 좀 가지면서 이번 주를 대비하는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조교 상태도 꼼꼼히 체크를 했고요. 보병 마필들의 컨디션도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주관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잘 체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부산의 가장 중요한 날 1년에 2번 있는 중요한 날이죠. 이번 주에는 조찬훈이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을 선물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8월 5일 경마는 잔잔하게 흘러간 것 같고요. 8월 6일 경마 15개의 경주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보다는 한 경주를, 승부 경주를 좀 더 늘려봤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3개의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주로 5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주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경주에서는 이 준메인 승부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5경주, 8경주, 10경주 이 3개의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15개의 경주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데,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5번 영희시대죠.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하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번 1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거는, 별정, 이 부담 중량이 오류가 좀 인해서, 토요일에 한 경주, 일요일에 2개 경주, 거기에서 일요일 1경주, 좀 먼저 5번 영희시대가 53kg로 부담 중량이 변경된 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 하나 빼놓고서는 여기에서 크게, 넘어갈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5번 영희시대의 발걸음을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후착이 약간은 좀 아리송한 그러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쪽에 있는 3번 유로공주가 여기에서는 단독 선행을 좀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했다. 물론 마필의 능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조성공 기수가 탔다 하더라도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이 3번 유로공주 단독 선행 찬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7번 에이스 돌풍과 8번 연천스타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도 이 격돌을 하면서 2와 2분의 1마신 2마신 반 차이로 그때 당시에는 8번 연천스타가 조금 앞섰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7번 에이스 돌풍이 직전에 그 부진함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1경주는 5번 영희시대를 축으로 어떤 말을 후착으로 잘 찾아내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5개의 경주에서 1000m 경주가 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2경주도 1000m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2경주에서 좀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은요. 안쪽에는 1번 질환지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2번 러닝골 그리고 9번 해동여걸 5번 의천검 이 3마리의 마필이 직전에 같은 경주를 나란히 뛰면서 3, 4, 5착을 들어왔던 마필들인데 그때 당시에 2번 러닝걸 선행을 좀 편안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선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는데 자 외곽에 이 10번 최고를 향해 이 최고를 향해가 지금 다른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그렇게 크게 좀 신경을 안 쓰겠는데 최은경 기수가 그래도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트를 받는 거는 좀 잘 받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0번 최고를 향해가 선행을 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안쪽에 있는 2번 러닝걸이 조금은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번 경주에서는요. 1번 질환지교를 좀
충분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경주에서 보면은 약간 좀 한 걸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기 마필들의 전개상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 게이트에서 추적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는 1번 질환지교가 인기 마필들이 싸웠을 때 어부지리로 한 걸음을 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안쪽에 있는 2번 러닝거리 조인권 기수가 뭐 옆에서 10번 최고를 향해가 덤벼들어도 선행을 호락호락 내줄 기수는 아닙니다만은 그 바로 뒷선이나 그 뒤에 많이 밀려나도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리를 잡고 있을 1번 질환지교가 끝걸음은 한 걸음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마필이 바로 1번 질환지교가 되겠고, 자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가는 2번 러닝걸과 10번 최고를 향해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분명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안쪽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2번 러닝걸 직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뭐 9번 해동여걸과 5번 의천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같이 뛰었던 마필들의 컨디션의 변화 이런 것도 현장에서는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안쪽에 최적 전개 조건 1번 질환지교를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1000m 경주, 6등급 10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이 경주와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주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뭐,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직전 경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저는 1번 스타라인이 이번에도 현장에서 바람이 불을까?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1년여 만에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서 완전 바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태풍이 불었던 말이 바로 1번 스타라인이었는데, 물론 이 1번 스타라인의 기본기는 인정을 합니다. 1년 전에 주행검사를 치를 때 그때 주행검사 모습에서 분명히 제가 가능성을 점쳤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경주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1년여 동안 추영을 좀 다녀왔는데, 그래도 뭐 1년을 쉬었던 망아지가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바람이 태풍이 불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24주에서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저는 직전의 바람이 그냥 바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주기 출전을 맡고 있는 1번 스타라인, 뭐 최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주행검사 할 때 분명 발걸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다. 1번 스타라인을 역시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9번 경연한 질주가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죠. 안쪽에서 3번 슈퍼윙주가 좀 빠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9번 경연한 질주 유현명 기수가 양보해주지 않죠. 그러면 9번 경연한 질주가 먼저 좀 봐줘야 될 마필. 마체는 좀 작지만은 이 강단은 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깡다구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성으로 버텨낼 수 있는 9번 경연한 질주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8번 짱순이가 직전 경주 데뷔 전에는 여하타 정말 보여준 발걸음이 없는데, 저는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이 예사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실바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됐다 그러면 한 번쯤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8번 짱순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10번 핑크블루도 아직 발걸음이 어떤지 확인을 못한 마필이죠. 다른 마필들은 이미 발걸음이 다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확인하지 못한 이 10번 핑크블루까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1000m에서 벗어났는데, 자, 4경주인데 이번 4경주는 좀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죠. 딱 보면 이미 우열이 가려지는 마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 달그리다. 자, 달그리다. 마필의 이름이 좀
시적인데, 자, 달글이다. 직전 경주에서는 이 본의 아니게 코너에서 좀 방해를 받았죠. 타 마필에 의해서 좀 코너에서 밀려났는데, 자,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웠었는데,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안쪽에서 좋은 전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뭐 당연히 누구나 인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번 경주 딱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후차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막 중구난방으로 좀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인 것 같은데, 저는 4번 이 뉴해피데이. 저는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좀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적이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때도 전개가 좀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고, 훈련 때 컨디션도 좀 좋아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좀 한 걸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번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자, 이번 4경주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별정 경주의 부담 중량이 잘못 표기된 경주죠. 자, 이번 4경주는 좀 변동의 폭이 많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 마사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담 중량이 다시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 부담 중량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달그리다를 축으로 지금 4번 뉴에피데이, 그리고 저는 이 9번 번쾌장군, 5번 마하카이저린, 이러한 마필들은 좀 이번 경주에 가능성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워낙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달그리다를 강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4번, 5번, 9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5등급 1000m 경주 5경주인데요. 이번 5경주는 조철훈이 첫 번째로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기본적인 배당이 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만한 경주죠. 혼전도가 좀 있는 편성인데, 저는 평일에서부터 저번 주에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평일부터 공부를 좀 계속 해왔었는데, 눈에 띄는 말이 딱 있더라고요. 쟤는 무조건 이번 경주에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미리 점 찍어놓은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은 저는 부동의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좀 자신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이번 경주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환수까지도 나올 수 있는 편성인데, 배당까지 적중을 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 약간은 좀 혼전도를 가지고 있는 기본 배당이 높은 이번 5경주 2시 정각에 발주가 되고 있는데, 2시 정각에 펼쳐지는 5경주 조찬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비슷비슷한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 뭐 충마를 고르기는 조금 까탈스러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안쪽에 있는 3번 썬레이저, 지금 3월, 6월 이 경주에서 배당판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18조 마방에서 어느 정도 자신있게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마필이 좀 잘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9번 역전의 기회, 데뷔 전에 뭐 김명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좀 노려봤던 마필, 기본기가 좋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김명신 기수답게 기승을 해주면서 입상 실패, 바로 하만식 기수로 변경이 되면서 좋은 발걸음을 연타로 보여줬던 마필이죠. 기승술의 차이가 좀 이렇게 좀 심하다라고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마필이 바로 9번 역전의 기회가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13조 마방에서 하만식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승부 강공이지요. 9번 역전의 기회, 뭐 아무래도 이 3번 9번이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7번 돌아온 구남이 지금 정도윤 기수에서 이제 조인권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은 좀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이 정도윤 기수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로 기수 변경이라 그러면 이 7번 돌아온 구남이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과는 좀 다른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수 있는 인기 마필이 세 마필이죠. 3번 썬레이저, 7번 돌아온 군함, 그리고 9번 역전의 기회. 여기에 가세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12번 액톤 블레이드. 19조 마방의 마필인데 워낙 발걸음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인기 마필 3마리, 4마리까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볼 수 있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오랜만에 출전하는 마필이 있죠. 8번 제키필라. 지금 임성실 기수가 19조 마방에 제키필라를 기승을 하고 있는데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행 재검에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했듯이 발걸음이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유가 좀 철철 넘치는 모습이었고 이번 편성에서 가볍게 선행을 갈 수 있죠. 단속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8번 제키필라는 20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어도 인기도 그대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될 마필이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번 7경주에 가장 좋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은 이 10번 명심파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혼자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10번 명심파워라는 마필이 휴양을 좀 공백기를 좀 가지고 다시 좀 재정비를 하고 출전을 했을 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이제 약간 좀 모래에 민감한 모습, 모래를 맞으면 좀 뒤로 처지면서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 그런 좀 까탈스러운 거를 빨리 고쳐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방에서나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한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선입전개가 나오는 편성이다. 더없이 좋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상첨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8번 제키 필라는 단독 선행이니까 보내놓고서 안쪽에 있는 한 마리는 무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외곽에 10번 명심파워가 외곽 선입전개. 그러면은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0%죠. 끝까지 좋은 발걸음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외곽 게이트 출발이 더 유리한 이 10번 명심파워는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이번 경주 좀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전 경주 약편성이긴 했습니다만 선행에서 버티기 가능했던 5번 퍼스트킹.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와 완전 다른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 못해도 그래도 기온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만큼의 발걸음은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5번 퍼스트킹, 그리고 안쪽에 있는 4번 태권 챔프는 현장에서 컨디션을 보고 받칠 배당이 나오면 받쳐가고 아니면 버리는 카드로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제키필라 그리고 10번 명심파워 이 두 마리를 먼저 좀 강하게 볼 수가 있겠고, 5번 퍼스트킹의 기습변경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이거는 이제 발주기가 열리고 나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7경주 살펴보셨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조찬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평일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5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8경주 메인 승부처도 딱 눈에 띄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마필은 평일에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별표를 해놨던 그 마필이 이번 8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요. 5번 초동스카이, 7번 도쿄블루, 그리고 좀 폭넓게 가면 6번 리턴 오브 더 킹. 또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 수 있는 4번 슈퍼 짱짱이까지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더라. 이 평일날부터 제가 계속 유심히 지켜봤던 마필, 마무리 훈련까지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쟁쟁하죠. 5번 초동스카이 그리고 7번 도쿄블루 이런 마필들의 발걸음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 전개까지 잘 나옵니다. 5번과 7번은 선입전개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주의 메인 승부를 복병 마필을 놓고 때리겠다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낙 이 좋은 컨디션을 제 직접 두 눈으로
한 5일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메인 승부에 축으로 놓고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이번 8경주 3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8경주 메인 승부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최저배당을 깰 수 있는 복병마필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복병마필 현장에서 3시 30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많은 마필들이 인기 중구난방으로 좀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등 떠밀려 팔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확고하게 믿음을 주는 마필들은 아닌데 비슷비슷하니까 비슷비슷하고 뭐 기수도 좀 튼튼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필들이 등 떠밀려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라고 보면 안쪽에 있는 1번 마초명운을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3번 유성 빅토리 그리고 4번 포스타, 외곽에 9번 파이버 폴드, 10번 금태. 10번 금태 같은 경우는 19조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날이 갈수록 조금씩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이마필의 사이즈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10번 금태의 가능성은 높게 점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9번 파이브 폴드 16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승을 할 때는 말을 탈 때는 16주, 17주가 딱 되면 주행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6주의 맥시멈까지 쉬었다가 주행검사 안 하려고 추천하는 마필들이 있었는데 자, 9번 파이브 폴드는 그러한 마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예전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마필은 아닌데 분명히 이 기본기 3전 3승 뭐 쌈치기에서 따는 그러한 3전 3승은 아닙니다.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3번 출전해서 3번 우승을 거뒀던 마필인데 조기 때 발걸음이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기서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인기 마필 충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제가 인정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조교 때 발걸음이 그렇게 눈에 딱 띄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더라. 자,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약간 좀 불안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서 축을 놓고 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불안한 마필들 틈에서 마지막에 한 걸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안쪽에 있는 1번 맞춤명은 뭐 송경윤 기수가 열심히만 타준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1번 맞춤명운을 축으로 다른 인기 마필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은 편성이 아닐까 저는 9경주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도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경주죠. 이번 10경주에서 딱 두 마리, 이 럭키 시리즈 두 마리, 3번 럭키 블레이신과 4번 럭키 노바,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최저배당, 능력도 앞서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기본적인 능력, 믿어 의심할 수 없죠.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10경주를 준맨 승부처로 잡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저배당을 깰 수 있는 말이 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준맨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3번 럭키 블레싱과 4번 럭키 노바 뭐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조금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이 4번 럭키 노바의 발걸음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경주를 준맨 승부로 잡았느냐? 복병마필의 발걸음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다소 모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럭키 블레싱과 4번 럭키 노바 이 두 마리 럭키 시리즈 발걸음이 쟁쟁하죠. 그런데 어떤 마필이 여기에 덤빌 거냐, 덤벼서 이길 수 있는 말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경주 혼합 4등급 1400m 최저배당은 이미 죽은 막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를 준매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조찬원입니다. 4시 30분이에요. 4시 30분에 발주가 시작되는 10경주 준매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까지 보고 11경주에서부터 15경주까지는 좀 잔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미리 예상을 좀 해보건데, 자, 이런 경주에서 인기마필들이 부러지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인기마필들이 먼저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11경주 역시 인기마필들로 압축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자, 10번 우주스타가 지금 두 번의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다가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직전 두 번의 대상 경주 좀 장거리에서는 발걸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1300 이게 적정거리로 돌아왔습니다. 10번 우주스타는 무조건 강축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주스타 인정을 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쾌도신화. 1번 쾌도신화는 지금 조인공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조선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안쪽 원게이트 최적 전개 조건에 조선공 기수, 조인공 기수하고 조선공 기수하고 좀 기승술 차이를 굳이 좀 따지자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조선공 기수가 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쾌도신화를 좀 먼저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9번 유닝길리가 분명히 발걸음은 좀 이런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인데, 직전 경주도 제가 좀 솔직히 노려봤습니다. 근데 좀 안 되더라고요. 이천 기수가 물론 뭐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마필의 발걸음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유현명 기수가 이 직전에 한번 탔던 기록도 있고 마필과 호흡이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이 9번 위닝길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11경주는요 10번 우주스타를 축으로 안쪽에 있는 1번 쾌도신화 그리고 9번 위닝길리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경주는요, 좀 장거리 경주긴 한데, 워낙 이 마필의 사이즈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어서 크게 어려운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그레이트 킹. 기본기가 여기 출전하고 있는 7마리 마필 중에 가장 튼튼한 마필이죠. 거기에다가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두말할 나이가 없죠. 3번 그레이트 킹은 무조건 강축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7번 삼정어게인이 혼자서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7번 삼정어게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좀 생각보다 발걸음이 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까지 뛰는 모습을 좀 살펴봤을 때 이 부담 중량 때문에 말필이 좀 버거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부담 중량을 좀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이 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이 마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급전의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편성을 봤을 때 7번 삼정어게인을 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삼정어게인을 승급전이라 해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7번 삼정어게인이 아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안쪽에 있는 1번 킹더 그레이 이 한 마리밖에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조촐하게 7마리의 편성인데 인기마필 3마리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3경주도 조촐한 편성이죠. 이 팔두의 말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11, 12, 13, 14경주는 정말 인기마 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능력면에서 4번 오픈 더 스카이 어찌 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과감하게 4번 오픈 더 스카이를 빼고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상가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정말 어떤 마번을 추천을 하실지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4번 오픈 더 스카이를 여기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7번 디바인 킹이죠. 7번 디바인 킹도 지금 직전 경주보다는 3.5kg이 부담 중량이 좀 올랐습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는요, 저는 이 7번 디바인 킹 4번 오픈 더 스카이가 이제 힘이 차면 찰수록 좀 더 침착하게 경주 전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힘이 너무 차니까 말이 좀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주 때 보면 이제 좀 기술을 좀 끌고 다니는 좀 그러한 좀 악백을 좀 보이는데, 직전 경주도 조인권 기수가 말이 좀 끌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오픈 더 스카이가 단독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또 끌려서 나가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끝에서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7번 디바인 킹이 오히려 조금 더 충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주이고, 만약에 뭐 4번, 7번 이 최저배당이 깨진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한 마리밖에 없죠. 당연히 5번 핑크블레이드. 5번 핑크블레이드가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좀 아리송한 마필이죠.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띄워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진짜 좀 웃긴 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웃긴 게 빼면 들어오고 가지고 가면 빠지고,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5번 핑크블레이드 같은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어차피 인기마 3마리의 싸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5번 핑크블레이드는 승급전이니까 좀 대한 마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한방, 선명한 한방은 4번 오픈 더 스카이와 7번 디바인킹, 이 한방으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4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편성 두수는 좀 많아요. 12마리의 마필 꽉찬 풀게이트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마필들의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은 좀 혼전도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기면에 있어서는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이 파티어 게인이 기본 기면에 있어서는 좀 앞서 있지 않나. 12번 파티어 게인은 꾸준하게 좀 뛰는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곽 12번 게이트라서 조금은 염려스럽지 않겠나 하겠지만, 1400과 1600m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 안쪽 게이트 이 구분이 필요가 없죠. 워낙 출발해서 3코너까지 접어들기까지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든 자기가 선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의 좀 선행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이 1400, 1600m 거리, 그렇게 경주가 꼬일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인 능력으로 12번 파티어 게인을 먼저 인정을 좀 하겠고, 42주 만에 출전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출전인데 8번 럭키타임이 주행 재검 때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이나 전혀 이상이 없죠. 그냥 기본기 그대로, 능력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 8번 럭키타임과 9번 스마트벨러. 8번 럭키타임도 8전 1승이, 우승이 5번, 입상이 1번, 그리고 9번 스마트벨러도 9번 출전에 우승만 6번. 뭐 아니면 도지요. 얘는 뭐 입상이 없어요. 완전히 우승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꼴등을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마필인데, 자, 9번 스마트벨러 26주 만에 출전이기는 하지만 발걸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마필,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인기마 두 마필 발걸음을 먼저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10번 아이원도 충분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 카우보이 캡틴과 같이 들어오면서 배당은 좀 만들어 주었던 마필이지만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 10번 아이원 승급전이지만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인데 그 접전이 약간은 좀 높게 배당이 형성될 수 있다. 그 중심에 저는 이 12번 파티어 게인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거기에다가 9마리의 조촐한 편성, 그리고 마지막 경주 15경주까지 벌써 살펴봤는데요. 자, 15경주 직전 경주 1번 페르디노 포머로이가 58kg의 높은 부담 중량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가볍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주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옆에서 상당히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뭐 라스트에는 안쪽에서 조금 기대는 모습을 노출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옆에서 비볐다 그러죠. 비볐다는 표현을 쓰는데, 옆에서 자꾸 경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다는 거에 좀 높이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직전 경주 무패가 지금 부산광역시장배에 출전을 했다가 고배를 좀 마셨는데,
거리가 늘었어도 기본적인 발걸음에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저는 배당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부담 중량도 58kg, 별정 중량이라서 좀 동일한 부담 중량을 안고 뛰는 게 좀 무리가 있었고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다시 1200m 거리로 내려왔고 부담 중량 51kg, 그리고 외곽 9번 게이트, 안쪽에 있는 1번 페르디도 포모로이, 안쪽에 3번 가속엔진, 이 두 마리는 언제든지 앞에 가는 마필들이죠. 그런데 이번 이 15경주는 이 두 마리를 빼고 1등급 단거리 1200m인데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두 마필이 먼저 앞선을 뽑아 나갈 거고 외곽에서 자연스럽게 9번 무패가 이 6번 무적 언더풀과 같이 선입전개로 가서 붙을 수 있는 경주인데 1200m에 51kg라 그러면 9번 무패를 무시할 수 없죠. 먼저 당연히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말씀드렸던 6번 무적 원더풀, 9번 무패와 같은 포지션에서 경주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조선공 기수가 승급 전에 이 감량이 된 부담 중량으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미 기본기는 인정을 받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까지 올라온 마필이 되겠죠. 하지만 쟁쟁한 상사들과 맞서서 어떤 발걸음을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은 이 조선공 기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세 번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이 능력과 이 사이즈는 이미 간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경주 전개를 해줘야 이 마필이 편안하게 뛰고 있을 거라는 거는 조선공 기수가 이 경마장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롯이 이 조선공 기수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말이 많았는데요.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9번 무패, 6번 무적 원더풀, 이 마필들 세 마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련을 버릴 수가 없죠. 이 4번 볼드킹즈, 2015년 그랑프리의 주인공 이 4번 볼드킹즈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예전의 기량을 또 찾을 거예요. 좀 아직은 버리기가 아까운 마필이다. 이 4번 볼드킹즈가 빨리 좀 다시 예전의 기량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15경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끌고 왔는데 15경주가 적은 경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좀 많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15경주 7시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조찬우는 8월 2주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